안녕하세요, 매트리 회원 여러분. 울산에는 국보 제285호인 반구대 암각화 문화재가 있습니다. 이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해서 가변형 물막이, 즉 카이네틱 댐 설치를 구상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위험성 논란이 잇따르고 있어 재고 중에 있습니다. 임시 방편으로 설치 예정인 이 카이네틱 댐이 오히려 높은 수압과 누수로 인해서 붕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 암각화 보존은 고사하고 문화재 파손 가능성을 제기하고 계신 분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바로 울산대학교 조홍재 교수님이신데요. 그럼 교수님을 직접 찾아뵙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울산대학교 조홍재 교수님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현재 교수님께서 하고 계신 연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지금 제작하고 침수 방호 시스템에 대한 연구하고 그다음에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반구대 암각화 그 부분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침수 방호 시스템이라 그러면은 어떤 쓰나미가 왔을 적에 원자력 발전소가 이제 침수가 되는 걸 막기 위한 방수문에 대한 개방, 전력이 없을 적에 하는 그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그걸 응용해 가지고 도시 시가지에 홍수가 났을 적에 그걸 응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울산시가 도시 생태 조성 프로젝트가 네.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 교수님께서 5개 하천에 대해서 실생 조사를 하셨다고 그렇게 네. 들었습니다. 현재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울산의 5개 도심 하천은 지천에서 하긴 했습니다만은 사실 이 현상은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에 가지고 있는 도시 하천의 특성하고 좀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뭐냐면은 과거에 이제 도시화가 되면서부터 각종 오수나 하수 같은 게 하천으로 지천으로 돌아다 보니까 네. 하천 자체가 생태계가 거의 죽어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한 10수년 전부터 전국 지자체뿐만 아니라 울산시도 마찬가지 생태 하천을 조성하면서 어느 정도 하천 자체가 깨끗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또 이용자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또 산책로라든지 자전거도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생태계 즉 식생이라든지 일반적인 어떤 동물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가치를 못 가졌거든요. 그래서 네. 전반적으로 봤을 적에 식생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하천은 깨끗해졌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갈 길이 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울산이라는 도시가 공업도시만큼 이 도시 방지 대책이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이 도시 하천 방제를 위해서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할까요? 지금 도시 하천 그러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천도 포함이 됩니다만 울산 같은 경우는 주요 하천인 태화강이 문제가 되거든요. 네. 태화강하고 울산시 전체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울산의 도시 하천에 대한 대책 그러면은 사실은 울산 태화강에 대책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울산 태화강에 대한 과거 예를 본다 그러면은 1991년도에 태풍 글래디스가 왔는데 그때 하루에 비가 약 한 417mm가 왔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울산 시가지 전체가 사실 물에다 잠기고 하천 제방도 못 터지고 해서 네. 상당히 물난리가 났었는데 그때의 이제 비가 왔던 그 417mm 개념을 보면은 학술적으로 네. 약 한 300 내지 500년 만에 올 수 있는 큰 비다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보면은 강우 현상이 상당히 많이 달라졌거든요. 네. 근데 그것을 보면은 요즘 태화강이 이제 보면은 국하하천하고 위에 있는 지방하천은 구분이 되는데 국하하천 구간은 국가에서도 적어도 200년에 한 번 올 수 있는 비를 견딜 수 있도록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417mm라는 비가 요즘 분석하면 200년에 채 못 미쳐요. 네. 그렇다 그러면은 태화강 자체가 근본적으로 국하하천의 요구 조건을 못 미친다는 상황인데 거기다가 지난 20년 동안 굉장히 지금 도시화가 많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울산시가 가지고 있는 태화강의 자체가 상당히 취약하다. 그럼 거기에 대한 대안이 지금 뭐냐? 그 사이에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만은 하천 자체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기능은 사실은 울산으로 봐서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중상류 구간의 대규모의 지하주류지, 그 다음에 이제 시가지 내에 있는 각 학교들 있죠. 운동장에 대한 어떤 지하주류지를 많이 건설을 해가지고
태왕에 들어오는 어떤 그 부담을 줄여줘야만이 울산의 태화강, 울산의 도시하천은 취소 대책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가지 부분에 있어서도 태화강 수위가 올라가게 되면은 사실은 신구 시가지가 물 수위보다 낮게 되거든요. 네. 모든 게 지금 펌프에 의한 강제 배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추가적인 전 대책이 좀 사실은 필요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 방구대 암각화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방구대 암각화가 이 선사시대의 중요한 유적지로 네. 해서 화제가 되고 있어서 이 문제가 좀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도대체 어떤 문제점이 좀 있는 건가요? 지금 방구대 암각화 그러면은 뭐 국보 285다 뭐 등등 해서 국가에서 많이 그거는 합니다만은 사실은 국보에 대한 대책을 그럼 했느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 좀 위협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방구대 암각화가 사실은 발견되기 전에 그 하류에 울산공업단지가 조성되면서 사인댐을 건설을 했거든요. 1965년도에 공업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방구대 암각화가 발견된 건 71년도에 발견됐고요. 국보로 지정된 게 85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 개만하더라도 뭔가 국가에서 대책이 조금 위협했다는 걸 저희들이 알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근본적인 문제점은 사실 수천 년 동안 견뎌왔던 것이 댐 건설하고 나서 보면 한 4, 50년밖에 미치지 않는데 최근 4, 50년 정도에 생겼던 이 암각화의 풍화 해소는 수천 년 거보다도 더 많다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1년에 한 7, 8개월 정도는 물에 잠겼다가 그 다음 겨울 갈수기 되면 이제 드러나거든요. 그러면은 물속에 담겨가지고 암각화 부분에 암이 물이 많이 포함되어 불어있는 상태에서 겨울에 얼게 되니까 그 다음 봄에 또 녹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동결융해를 갖다가 4, 50년 정도 겪다가 보니까 풍화가 급격히 훼손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로 훼손되느냐 하면은 울산대 이제 암각화 연구소에서 연구입니다만은 2000년대에 찍어놓은 사진하고 2008년도에 찍어놓은 사진을 보니까 풍화 정도가 약 2배에 다른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럼 앞으로 10년도 그러면 2배만 될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는 2배가 아니라 4배, 8배 저거 빼러 갈 수 있기 때문에 시급하게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그런 상태입니다.